간암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인이 비형간염 바이러스입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형간염이 잘 조절이 되면서 그 퍼센트가 70%에서 60%로 줄어들고요. 요즘엔 또 이슈가 되는 게 지방간의 포션이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비형간염, 그 다음에 C형간염,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염 요 순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염 환자는 유병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간염의 유병률에 대해서 따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요. 간암이 생겼을 때 포션이 얼마이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간암의 포션은 비형간염이 많은데 간경화의 포션은 오히려 비형간염이 적습니다. 60%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역시 예상하셨듯이 술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습니다. 알코올의 포션이 굉장히 20% 이상 높고요. 그 다음이 지방간염, 그 다음에 C형간염 이 순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은 치료제가 좋아져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코올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간염 경로가 궁금한데요. 우리가 맨날 간학해서 강조하는 것이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만성 질환이 되는 것은 B형하고 C형 간염밖에 없습니다. A형 간염은 만성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나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률과 그 다음에 사망률을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0.13%더라고요. 그런데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성인이 걸리게 되면 200명 중에 1명, 0.5%가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A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저희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성인에 있어서는 A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역시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에 A형 간염 아웃브레이크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벤트인데 그 이후로 국민 청소년들한테 예방 백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50대, 60대에서는 A형 간염 백신이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A형 간염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A형 간염 백신을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간염은 처음 한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맞았는데도 안 생기던데. 맞습니다. 약 20%에 있어서는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016 이번에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맞춰보지만 사실 잘 안 생깁니다. 한 번 안 생기시는 분들은 두 번 맞아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코비드 백신 때문에 아마 이 B형, C형 간염의 백신도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백신과 달리 이 코비드 백신은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아마 B형, C형 간염 백신도 새로운 백신들이 나오게 되면 그 백신을 맞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은 적어도 016으로 예방 백신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C형 간염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항상 조심하실 것은 남의 피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욕탕에 가셔서 막 손톱깎이 막 이런 거 쓰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공용으로 쓰시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미를 위해서 피어싱이라든지 아니면 문신 같은 거 문신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눈썹 문신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시다가 남이 썼던 기구를 내가 썼을 때 운이 없으면 감염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신 작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피가 튀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경, 마스크 이런 거 잘 하셔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같이 나눠 먹는다거나 해서 걸린다고도 하는데 그게 맞나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세 가지가 바로 그건데요. 함께 밥을 먹으면 걸리지 않느냐. A형 간염은 빼놓고 얘기를 드리면 B형하고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각자 그릇으로 먹지만 한국 분위기가 이 된장찌개라든지 같이 드시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되고요.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옮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또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B형 간염, C형 간염인데 이 손자 손주 안 놔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고 뽀뽀하시고 다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회사에서 임용할 때 B형 간염이 있다거나 그러면 임용해서 탈락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한테 진단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막 분개하면서 막 썼어요. 전혀 문제 없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억울하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외롭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 관계없고 포옹 관계없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염이 생기더라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은 최근에 항바이러스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특히 C형 간염은요. 처음 C형 간염이라는 게 알게 된 게 1989년이에요. 사실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천연두처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WHO에서는 2030년도에는 C형 간염이 퇴치될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C형 간염은 인류가 해결한 유일한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항바이러스제 딱 쓰고 나면 2달에서 3달 딱 치료하면 환자들이 싹 좋아집니다. 오늘도 3달 드시고 딱 오셨는데 깨끗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완치는 되는데 그러니까 C형 간염에 걸릴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예방을 못 해요. 예방 백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약을 자주 했다고 한다면 마약을 또 하면 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재감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B형 간염은 완치는 아직은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리해 가지고요. 우리 세포 내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DNA랑 이렇게 딱 결합을 해요. 근데 어디에 결합하는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놈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옆에로 안 옮겨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가만히 있는 거죠. 다른 세포로 이렇게 옮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를 먹기만 하면 저희 환자분들이 병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 환자가 피를 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려서 간경화가 생기시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이 있어서 간경화로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환자분들께서 피를 많이 토해서 콧줄을 집어넣고 이리게이션이라고 해서 물을 넣어서 씻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설사 피가 터지더라도 내시경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바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경화 환자도 적고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도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는 병을 진행하는 걸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치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염 환자를 만났었는데 그걸 숨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료를 잘 안 받고 그러다가 간암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아무래도 간염 그러면 남한테 옮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병은 알리라고. 알려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저희 가족이나 부모님을 봐도 엄살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병이 없어요. 예,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저희 아버지는 엄살이 많으세요. 근데 아버지는 병이 없으세요. 근데 어머니는 꾹꾹 참으세요. 병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봐도 병은 소문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도와주거든요.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알리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실 때 일반 사람한테 말씀하셔서 민간요법 하지 마시고 저희 의료진한테 찾아오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렇게 50대고 나니까 자꾸 아파요. 의사도 똑같습니다. 병 생기거든요. 그래서 병이 있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다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예방할 때는 세 가지 방법.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 간염에 안 걸리면 제일 좋죠. 그게 예방접종이고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은 간염이 있더라도 약을 잘 드시면 간경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2차 예방. 3차 예방은 간암이 생겨도 치료를 잘 받으면 간암이 재발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만을 잘 하시면 암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